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화가가 꿈이었어요. 국전 준비하는 언니 아저씨 아줌마들 사이에서 유화 냄새 맡아가면 옆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 사계절 계절별로 좀 바뀌어가는 자연의 모습과 워낙 이제 잘 하시니까 환경 생태 얘기를 같이 좀 쉽게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 안으로 책을 서로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만나서 행복하고 싶어 두 번 다시 울지 않을래 오직 내 눈에는 너만 일단 각자 자기 소개를 뭐 다 많이 알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소개를 이렇게 해야 이분들이 나를 아시겠지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최은영 선생님 먼저. 알고 오셨잖아요. 책에 네, 물론 뒷조사 다 하고 오시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네. 네.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인데요. 글을 쓰는 분야가 동화가 아니고 그림책도 아니고요. 환경 생태 그 지식책의 정보체계를 해야 될까요? 인포메이셔널 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해 요 책은 그림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희망은 그림 그리는 이 최원형 이렇게도 욕심을 내봅니다. 그리고 궁극의 제 소개를 하라 그랬는데 제가 꿈을 얘기를 해요. 상관없어요. 편하게 하세요. 궁극의 목적은 이제 그림책으로 히트를 쳐서 볼로냐를 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것도 5년 안에. 네, 반갑습니다. 이런 꿈은 구체적인 게 좋아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피쉬 기획 편집자 강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블랙피쉬 출판사는 이제 인문교양서를 주로 내고 있는데요. 예술서랑 뭐 과학서, 인문서 이런 책을 주로 내고 있고 최은영 작가님의 책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에 이어서 이번 책 사계절 기업책을 작업하게 됐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니까 출판사 소개만.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예, 이렇습니다. 우리 편집자가 지금 출판사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님은 언제부터 편집하셨어요? 저는 2014년 마이크를 대고 네, 얘기해. 2014년쯤이었던데 그때부터 네. 그러면 계속 이런 인문계 쪽의 책들만 하셨어요? 네, 저는 인문교양서를 인문교양서. 좋아해서 만드는 걸 계속 뭐 그쪽에서 출판사를 계속. 오래 많이 옮겨 다닌 건 아니고요. 두 곳에서 오래. 아니 그게 더 좋죠. 많이 옮겨 다니는 게 뭐 자랑은 아니잖아요. 요새 아마 많이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근데 그게 보면 출판사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서 좀 진득이 이렇게 일하시는 편집자가 많은 게 또 실은 작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믿음이 가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가님한테 자, 일단 많은 강연을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강연 대상자를 만날 때 얘기가 이렇게 술술술술 잘 풀리던가요? 그게 그러니까 연령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잘 구분이 안 가고요. 그때 달라요. 그런데 제 책을 미리 읽은 사람들하고 가장 호흡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동화도 마찬가지긴 할 테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이나 생태 쪽은 지식이 그래도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야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탁탁 이렇게 호흡이 이제 오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좋아해서 초등학생부터 제가 만나는 이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한 70세 노인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제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죠. 그럼 아무튼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게 좀 알아듣는 게 있어야 이게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아마 지식정보책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환경이나 생태는 이제 기본 어떤 과학적인 지식 뭐 이런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지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맞아요, 막 공감하고
나도 뭐 이런 거 되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오갈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작가가 왔다 그래가지고 저 얼굴 보러 온 사람들 많이 실망을 하죠.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점점 이제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탤런트가 돼가는 느낌? 그래서 웃길 줄도 알고요. 제가 원래 이런 인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점점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좀 바뀌는 것 같고 최근에 가장 감동적으로 만났던 이들은 그 부산의 금정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예요. 거기 고1, 2, 고3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대학 가려면 작가의 강연을 듣고 뭐 쓰는 게 있어요. 네, 레포트 그래서 같은 거를. 네네 1학기 때 고등학교에서 부르면 고3들이 꼭 와요. 그래서 열심히 뭘 적거든요. 근데 그 애들은 이제 적고 자기 대학 가는 거 제가 대학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얘기하면 걔네들은 슬프죠. 자기는 근데- 지금 가려고 열심히 이러고 있는데. 그렇기도 한데 애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삶을 바꿔 이런 게 너무 많이 아이들이 소감을 얘기해 줘가지고 제가 굉장히 뭉클했었거든요. 예, 그랬던 경험이 이제 기억이 근데 좀 제가 나네요. 고등학생이면 대학 나온 사람이 와가지고 너네 대학 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지는 나왔잖아. 그래놓고 나보고는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하면 정말 화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말하지 말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요. 제가 만약에 그 학교에서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전공한 걸로 만약에 제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저 반대쪽에 있었을 거예요. GMO 연구하는 사람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공학 그쪽이어서 완전히 다른 이제 쪽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유학 준비하다가 이렇게 새길로 새서 뭐 방송 작가 이제 이렇게 이런 길로 맞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 만족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방송 작가 하실 때는 어떤 계통? 방송 방송도 작가도요? 뭐 프로가 그쵸, 그쵸.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비드라마 제가 했던 게 이거 얘기하면은 프로그램 얘기하면은 나이가 다 나오는데 예술 프로그램 했었어요. 예술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거. 심지어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 구성 작가였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술 프로그램 할 때는 화가나 뭐 이렇게 음악가들 만나서 인물 다큐 만드는 이제 그런 그럼 인터뷰 거를- 같은 거 네네, 하면서 인터뷰. 하는 네. 거. 예. 그 인터뷰 하는 게 좋아서 잡지사도 인터뷰만 주로 하는 이제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시다가 이거를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계기가 있나요? 이제 제가 작가로 학교를 가거나 이제 이렇게 만나면 언제 왜 작가가 됐어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작가가 꿈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송 쪽 일하고 또 예. 책 쓰는 거하고 또 약간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다르죠. 그러니까 방송국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도피하려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도 작가의 꿈은 일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생태 쪽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낸 게 제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이 호기심도 많고 숲 공부를 하고 나무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곤충 공부. 왜냐하면 숲을 이제 나무를 보면 이제 숲이 보이고 거기 살고 있는 곤충 보이고요. 이제 이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 많고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는 거의 반만 다녔거든요. 반은 애들 데리고 숲으로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막 숲에 가서 도감 잔뜩 싣고 가서 뭐 보고 이거 뭐야 이제 그런 걸 주로 했었어요. 이제 그게 이렇게 소문이 나서 어떤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 그래서 2006년에 책이 한 권 나왔거든요. 그게 도시에서 생태 감수성 키우기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낼 때도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 애 데리고 그렇게 싸돌아다닌다고 출판사에서 책 내자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내자고 하는 거지. 그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고 예, 거기 예. 어도연에서 이제 그 책 읽는 활동을 했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책 읽어주고 이러는 걸 하면서 그리고 제가 과학 쪽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과학 환경 분과를 만들어서 아무튼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출판사랑 좀 연이 닿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 맨날 저러고 다닌대. 그래서 책을 내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내면서 제가 작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안 냈죠. 그런데 이제 계기가 됐던 게 후쿠시마 사고였어요. 2011년. 제가 무슨 강의하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데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과학책을 읽다 보니까 핵이나 체르노빌 이런 걸 다른 일반 사람들 잘 모를 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정말 이민을 갈까도 생각을 했고 막 굉장히 막 멘붕인 상태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핵에 대해서 공부하는 탈핵 학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등록해서 다니고
주부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아직 다니는 때니까 사실 아이들 뒷바라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던 게 이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입시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사실 하나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다 가긴 했는데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환경 활동가가 된 거죠. 저는 작가보다는 환경 활동가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데모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환경 운동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 이러다가 붙잡혀서 감옥 가도 괜찮아.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네, 정말로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생존에 걸린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고 알면 알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그래서 이걸 막 알려야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옛날에 글 썼다는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작은 신문사인데 매체가 작은 데인데 연재를 해달라. 그 무료로 연재를 한 거예요. 무료로 연재를 여러 군데 했죠. 뭐 동시에 한 달에 한 5개씩 막 이렇게. 그러다가 그게 모이니까 누군가가 책을 내자는 제안이 왔고요.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칼럼들이 작은 칼럼들이 있다가 그게 이제 모아지니까 네, 책 네. 한 권 분량이 그렇죠. 되고 그게 이제 네. 주제가 어느 일정한 주제가 있으니까 네, 또 네. 책이 될 수 있는 감이 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책이 나오고 어쩌다 예. 작가가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러셨구나. 또 편집자님은 이번 이 원고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곳에서 최원영 작가한테 우리랑 내자고 했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획득하셨는지 뭐 조건을 막 더 어떻게 좁게 내셨나?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책이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 환경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책 작업할 때 작가님하고 호흡이 워낙 좋았던지라 이제 작가님이 좀 저를 많이 신뢰를 해주셨고 워낙 이제 그림이 좋으니까 사실 작가님하고 그 첫 책을 계약할 때가 2019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계약을 하러 처음 가서 작가님을 배웠을 때 작가님이 이제 메모에 이렇게 메모장에 그려두셨던 새 그림을 그날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평소에는 새 같은 거를 이제 잘 모르니까 길거리 다니다가 할 때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작가님이 딱 그려주신 새를 보니까 너무 되게 따뜻한 기억을 받았었던 이제 이후로도 미팅을 하면서 작가님을 이제 뵐 때마다 작가님이 그림을 종종 계속 보여주셨는데 자랑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작가님 뵐 때마다 작가님 이제 이 그림들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이게 정말 이제 저희가 책으로 내게 된 거죠. 근데 워낙 이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고 브런치에도 그림을 많이 올리셨어서 주변에서 이제 제안을 좀 많이 주셨는데 이제 그냥 그때 이제 인터넷에 올리실 때는 엄청 긴 이야기거리를 하신 게 아니고 짧게 일기 형식으로 이제 쓰셨던 건데 책으로 국리를 이제 하기로 하면서 이 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작가님이 모아둔 그림을 이렇게 쭉 보았을 때는 되게 이제 기후위기로 사실 봄하고 가을이 많이 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작가님은 그 그림에서 그 계절을 뚜렷하게 잘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계절 계절별로 좀 바뀌어가는 자연의 모습과 워낙 이제 잘 하시니까 환경 생태 얘기를 같이 좀 쉽게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 안으로 책을 서로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선발하는 어떤 뭐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요, 왜냐면은 작가님이 그림이 이제 많기는 했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조금 더 계절감을 드러내줄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좀 선별을 하기도 했고 작가님. 네, 제가 그러니까 순서를 사실은 이걸 다 제가 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출판사에서 보통은 기획을 하고 아니면 기획 단계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정말로 그림을 가지고 여러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는데 기획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뛰어넘는 기획은 없었어요. 너무 평이한. 그래서 제가 그럼 블랙피쉬에서 한번 해볼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그림으로 그림 많이 나올까요?라는 이제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기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잘 그림이 안 그려졌죠. 제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림 그릴 때마다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지금도 봐도 울컥하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책에도 다 못 담은. 그래서 이제 순서를 사실 이제 편집자가 잘 그림을 못 떠올릴 거라 생각해서 제가 순서를 다 짜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네. 저는 네. 계절을 잘 모르니까 이제 원래 계절을 잘 모르는데 이제 작가님만큼 계절에 민감하지가 않으니까
이 그쵸. 생물이나 이 생태의 모습이 봄의 모습인지 가을의 모습인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헷갈릴 알 수가 때가- 없는. 네네. 특히 도시인들이 더 그렇죠. 도시인들은 이제 맞아요. 계절을 쇼윈도우에서만 느끼잖아요, 그죠? 채소나 뭐 식물이나 이런 것도 언제 피고 지는지 그런데 이제 편집자는 사실 이제 그런 걸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제가 놓치는 부분을 편집자는 이렇게 잡아내더라고요. 이제 그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편집자는 역시 이제 작가랑은 또 다른 어떤 다른 눈을 갖고 있구나 느낀 게,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알지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조감도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보는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집자랑은 제가 한 편집자로 책을 2번 내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사실 너무 예쁘게 제가 기대하는 훨씬 기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 옮겨도 저랑 같이 일해요. 제가 그 얘기를 이사님이 계신 앞에서 해가지고, 아니 왜 그만두냐, 어딜 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이렇게 뭐랄까, 우리 되게 마음이 잘 맞죠. 네. 케미가 잘 맞죠. 낼수 강요하고 있어요. 저랑 아니, 잘 그런 거 맞기가 진짜 어려워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예. 예, 그리고 내 원고를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호흡을 같이 맞춰보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2말 안 해도 되고 1마디만 해도 되고 막 이렇게 점점 그렇게 좀 긴 세월을 같이 갈 수 있는 편집자와 작가와의 관계,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외국의 어떤 그런 뭐 작가들 얘기 보면 정말 뭐 20년, 30년을 어떤 맞아요. 편집자하고 같이 네. 했다 막 이런 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근데 우리도 이제 좀 그런 편집자, 그런 작가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집자들이 회사에서 너무 일찍 퇴직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자들이 일찍 퇴직을 하고 할 수 없이 자기가 또 출판사를 차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회사에서 가능한 또 그것들이 있고 작은 회사에서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워지는 부분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죠. 또 이제 작가 선생님은 이제 채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채식하셨어요? 그게 이제 채식도 단계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말하자면 페스코예요. 그러니까 페스코가 뭐냐면, 이제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육류만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산물은 먹어요. 근데 해산물은 먹고 후쿠시마 그럼 뭐 때문에 달걀도 먹고, 다 예. 먹죠. 그리고 이제 육고기, 이제 가축들만 안 먹는 건데,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2019년 8월에 그 아마존 열대우림이 3주 동안 불탔거든요. 이제 그 개발을 그때 이제 자유를 보호 손아로 대통령 당시, 지금은 이제 룰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튼 개발론자였어요. 그래서 남미의 트럼프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불을 이제 그러니까 화전을 하려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정말 이제 큰 대기업들이 어쨌든 거기를 개발하려고 불을 지르는데 진화 지시를 안 내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저는 이제 그 불이 계속 불타는 거, 우리 2019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오버랩됐던 그 호주 산불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숲은 이제 나무만 불타는 게, 나무도 끔찍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동물의 집이잖아요, 숲이.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막 정말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부터 고기를 끊자. 그래서 그때 딱 끊었거든요. 네. 거창한 건 안 되고, 저는 이제 누군가 이렇게 채식 그럼 채식 아니고 여러분이 홍어를 못 먹는 것처럼 저는 그냥 가축고기를 못 먹을 뿐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러면 집에서 어쨌든 집이요? 주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반발이 없나요? 예. 제가 이제 그 선언을 딱 했죠. 이제 나 오늘부터 이제 고기는 안 먹는다 했을 때, 우리 집의 최고 연장자가 대번에 했던 얘기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도 끊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저만 끊는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고기를 끊으니까 장을 볼 때 안 사오게 되잖아요. 안 사게 그죠? 되죠. 안 사게, 내가 먹고 싶지 않은데 네. 왜 사겠어, 그죠? 그쵸. 근데 계속 먹고 싶지 않고 초반에, 지금도 가끔 1년에 한두 번은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는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꼭 고기가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때가 있는데, 근데 안 먹는데 이제 그렇게 장을 안 보고, 근데 밖에서 뭐 회식할 때는 밥 먹잖아요, 고기를. 우리나라는 다 고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밖에서 먹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때 가끔, 예전에는 그 물에 담긴 고기라고, 물에 빠진 고기라 수육을 안 먹던 분이 이제 수육을 좀 먹는 게 어떨까 해서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먹나요, 집에서?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실은 이게
내가 어떤 거를 주장하는 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파하는 게 차라리 쉽지 가족한테 전파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이거를 어렵죠. 막 예.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끊어야 되냐고 하는 그 질문에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할 때 다 같이 나를 따르라 막 약간 이랬나 봐요. 꼭 그래 말을 듣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쭉 20년 이상을 살아오니까 닮아가고요. 그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 가족들은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점점 이제 이 세상이 이제 기후도 그렇고 나빠지는 게 다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틀리지 않았구나를 느끼는 것 같고 그건 되게 고맙죠. 그럼 이제 가족들도 이제 조금씩 더 동조하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걔랑 가끔 여행을 가면 고기 메뉴를 안 고르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뭐 어디 먹으러 갈까? 그래서 좀 미안해요. 좀 먹어도 돼. 괜찮아. 나 꼭 그렇게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고 이제 그렇기는 한데 고맙죠. 근데 강요는 요즘은 강요한다고 이제는 들을 나이들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가족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예. 그 편집자님은 이 책의 어떤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 관련된 책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환경, 뭐 생태, 뭐 그다음에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동식물에 대한 거 이런 책이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환경에 대해서 진짜 모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환경 관련된 책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뭐 어린이용, 뭐 청소년용, 뭐 성인용 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추천하는 뭐 이 책은 그렇지만 이 책은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 같은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작가님께서 직접 그리신 그림이 이게 내 그림이 들어가서 최고예요라는 게 아니고 이제 작가님이 그 동식물을 보셨을 때 느끼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림이어서 그냥 이제 환경과 생태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그린 그림하고는 다른 이제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엄청 큰 장점이고 사실 이제 이 책에서 저희가 좀 스쳐 지났던 잘 몰랐던 그런 자연의 이름들 그리고 얼굴들을 둘 다 같이 좀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수원 청개구리라던가 토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라던가 이런 어려운 너무 이름이 길어서 네 되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런 그 뭐 담배나방 애벌레도 그렇고 저희가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맨날 강아지, 고양이 이런 이름은 알지만 사실 새 이름도 참새, 뭐 까치, 제비 정도만 알고 모를 때가 많은데 작가님은 또 자칭 새 집사셔가지고 새 이름도 엄청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생물들의 이름과 얼굴을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이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희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같이 글과 그림으로 보면서 좀 생태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어서 그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편집자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뭔가 서포트를 하려고 했는데 손댈 게 없네요. 그리고 실은 여기에 그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실은 이름을 알아야 그죠? 사랑이 구체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름도 모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배우고 그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거의 어떤 중요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여기 많은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뭐 인상적이거나 또는 꼭 소개하고 싶은 아이가 있을까요? 뭐 인상적인 이야기가 워낙 많지만 사실 순천만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고 순천만, 예.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흑두루미를 비롯한 그런 큰 새들을 위해서 큰 새들이 전깃줄에 걸려서 날개를 다치고 목숨을 위협받는데 그런 새들을 위해서 순천시에서 전봇대를 이제 다 뽑아버려가지고 네, 전깃줄을 다 없앴어요. 그렇게 한 첫 지역 도시가 됐는데
사실 순천만도 가지고 있고 어떤 습지를 가진 곳으로서 엄청난 세계적인 생태 도시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단순히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이제 국제적인 뭐 세계적인 생태 도시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 이렇게 나서서 또 다른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지역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좀 못했던 생각이라 놀랍고 감명받았고 이런 식으로 뭐 국가에서든 시에서든 정부에서든 이런 노력을 같이 좀 기울여 주는 모습이 되게 앞으로 계속 이런 생태나 환경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순천이 더 잘 돼야 돼. 더 잘 돼야 그렇죠, 다른 그렇죠. 지자체가 야 우리도 괜히 이거 메꾸지 말고 이거 나무 자르지 말고 우리도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려면 네. 순천이 진짜 더 성공해야 돼.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순천 자랑을 좀 해주세요. 저요? 뭐 순천 뭐 명예 시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명예 시민을 해야 되지 않나? 아직 소식이 없네요. 순천은 이제 제가 2019년에 순천 작가였어요. 이제 도시마다 완시티 완복이라는 걸 이제 하거든요. 2019년에 순천 작가였고 그래서 그 전에 순천을 딱 한 번 갔었어요. 아, 2번 갔구나. 처음 이제 우리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가족들이 우리나라를 좀 알아보자. 그래서 처음 갔던 도시가 순천이었어요. 근데 그때 책에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식구들이랑 다 새마을호를 타. 그땐 KTX가 없을 때였거든요. 새마을호를 타고 거기 이제 순천역에 딱 내리면 이제 렌트 해서 이제 다니는데. 조사는 해왔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좀 볼만한 게 있냐. 근데 이제 이렇게 차가 신호대기 서 있을 때 옆에 택시가 이제 문을 내리고 막 물어보는데 다 혼났거든요. 뭐 볼 거 있다가 여기 왔냐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약간 불안하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뭐 고인돌공원, 뭐 나간읍성 정말 좋았어요. 송강사도 그랬고 이제 그러고 있고 있다가 순천이 KTX가 없으면 굉장히 먼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에 순천시에 이제 작가가 돼서 가기 시작하면서 들락거리는데 순천이 사실 순천만도 되게 멋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순천은 동천이라는 곳도 멋있고요. 순천은 도서관 도시예요. 도서관이 정말 많거든요. 동네마다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순천을 제2의 고향 순천에 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 정도로. 순천은 그러고 이렇게 그 순할 순자에 하늘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재난을 다 피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또 지역에 가면 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여기는 뭐 태풍도 안 지나갔고, 근데 순천이 약간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그 도시를 한강처럼 이렇게 동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로질러 흐르고 얘가 이제 바다로 가는 데가 순천만이거든요. 그냥 순천은 다 좋아요. 그 이름만 들어도 좋아요. 네. 그리고 일단 또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림책 도서관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정이 또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곳이기도 하죠. 또 그 저는 이 책 보고 또 약간 놀랬던 게 뒤에 참고 자료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붙이기로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보통은 참고 자료 보통 한 7, 8개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참고 자료가 너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작가님께서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도 쓰고 이제 만약에 더 깊은 얘기를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찾아서 이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용도에서 정말 그냥 쭉 많은데 대충 넣자가 아니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대로 찾아서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다 웬만해서 참고하신 거를 다 넣기로. 그러니까 진짜 이게 길어가지고 목록이 정말 길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뭐 웬만한 뭐 논문 쓰는 거보다 예, 참고 자료가 훨씬 더 많았구나. 자료 조사를 엄청 열심히 예. 하시고 네 그만큼 이제 많은 지식을 작가님이 직접 다 공부하시고 이제 알아보신 다음에 많은 사람한테 쉽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게 작가님의 어떤 사명 역할이셔가지고 그게 소화가 돼야 또 그거를 내 일상하고 연결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참고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읽어도 좋을 만한 예, 그런 또 자료가 혹시 있으면 예, 한두 개 소개해 주세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취향이 다 너무 다르고 취향이 달라서. 예, 취향이 다른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는 책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 박테리아에서 바흐까지 그리고 다시 박테리아로 그 책을 되게 흥미롭게 박테리아와 바흐? 네, 박테리아에서 바흐까지 다시 오. 박테리아로 그 책이
제가 그 책을 일단 두 제목이 번인가 세-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예. 그 책을 제가 두세 번을 읽은 것 같거든요. 사실 거기서 인용을 좀 따려고 했는데 못 땄죠. 결국은 이제 그리고 뭐 저작권도 많이 걸려 있고 해서 못 땄는데 그 책을 굉장히 그 책 좋아하고요. 새 감각 이런 책도 있고 아무튼 거기 있는 책들 참고로 해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거예요. 평생 봐도 못 보겠던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목록이 정말 길던데.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환경 관련된 책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야, 이론으로는 알겠어. 예, 그런데 실천은 너무 어렵겠어. 막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박시비 선생님 오셨을 때도 그 선생님은 자기 친구 중에 한 분이 아주 정말 극심한 환경 보호 실천을 하는 친구인데 화장실에서 휴지도 안 쓴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도 안 쓰고 헝겊으로 닦고 그 헝겊을 빨아서 쓴다고. 그래서 내가 난 그거는 못하겠다 내가 그거는 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은 이론과 실천의 문제들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이론은 알지만 실천이 안 됐을 때는 이론이 있으면 뭐해 이걸 내가 알면 뭐해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천이 좀 약한 우리들에게 좀 어떤 것부터 좀 해보세요라고 혹시 권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근데 이제 이게 그 뭐 제로 웨이스트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로 웨이스트 분명히 필요한데 사실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산한 것을 다시 뭔가 리사이클 시키고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재활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방법이 없죠. 그리고 최근에 1993년부터 2022년까지 해수면이 전 세계 해수면이 9cm가 올라왔더라고요. 상승해서 이거는 몇 밀리도 굉장히 크다 그러는데 한 30년 동안 9cm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나사에서 이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좀 무섭다. 근데 사실 이제 관심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알고도 외면하기도 하는데 뭐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이 기후를 컨트롤할 수 인간 손에 달려 있는 시간이 한 6년도 채 안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위협적인 얘기보다도 사실 이제 그냥 아주 상식선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물건을 지금 인구가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풍요로운 물건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재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 안 사는 거 뭐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소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끝점에 가서 이제 뭐 쓰레기 나오는 걸 어떻게 다시 뭐 되돌려 쓰고 뭐 자원순환 잘하고 이거는 이제 한 90년대에 했어야 되는 일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소비 정말 과잉으로 소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실천이 뭐냐면 내 안에 욕망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소비하고 싶은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건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내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바깥에서 주어진 욕망이 훨씬 크다는 생각을 해요. 바깥에서 광고를 통해서든 무엇이든 남하고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만큼 갖고 있고 더 갖고 싶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지구에서 정말 길어야 100년을 살다 가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욕망의 크기를 들여다보고 이 욕망이 정말 나로부터 비롯된 건가?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가다 보면 환경 문제는 철학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남들이 사는 것밖에 휩쓸려 가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휩쓸려 사는 1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게 진짜 내 욕망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것도 해야 뭔가 안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 욕망이 나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혹시 집에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뭐 실천해 볼 수 있는 뭐 가장 간단한 그런 것부터 어떤 실천 뭐 요강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책에도 아마 다 담겨 있긴 할 건데 소비를 할 때 재작년에요. 그 옥스팜이라고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구호 NGO에서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게 세컨 핸 세프템버라고 9월에 2021년 9월에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저에게도 캠페인에 참여해 달라 그래서 글을 이제 기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했던 게 세컨 핸드 이제 중고. 그래서 새 것 없는 9월 이거였어요. 한 달 동안 새 거 안 사는 거. 그거. 그래서 계속 사실 이제 이렇게 관찰해 보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새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집안에 수천 개의 가게가 들어와 있잖아요. 홈쇼핑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물건에 대한 유혹을 좀 끊고 뭔가 필요했을 때 한 3번 정도 진짜 필요한 것인가? 주변에 구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거. 집안에 이렇게 막 처박아 둔 것들의 물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거. 이제 이게 저는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새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서로 중고 물품을 서로 이렇게 좀 교환을 하는 네네.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그 한편으로는 이것도 또 뭐 그런 환경 운동에 조금 보탬이 될까요? 당근 마켓에는 사실 양가의 감정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집에 이제 필요 없는 거 근데 아깝고 그래서 누가 가질래요? 이제 내지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는 있는데 또 하나의 출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계속 물건을 사고 아 이거 뭐 내가 안 쓰면 당근에 갖다 내놓으면 되지 이런 가볍게 오히려 생각하는 그걸로 마음들. 약간 이제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아 이거 내가 안 쓸 거지만 조금만 쓰고 나중에 당근마켓 내놔도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쓸데없는 걸 또 살 수. 네네. 아, 저 같은 사람 그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은 이게 소비 문제는 실은 우리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예. 이게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그래서 저는 더 어린이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른들은 생각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이게 한번 머리에 들어가면 그게 곧바로 실천으로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는 분이 자기 애가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저녁에 이제 샤워를 시키는데 애가 막 울더래요. 그래갖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샴푸가 이제 눈에 들어간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샴푸로 머리 감으면 안 된다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다. 나는 비누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나를 샴푸로 머리를 감기면 지구가 아프다. 얘 이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어린이들 교육은 진짜 확실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게 어린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정말 잘 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왜 애들 보고만 예, 너네 잘하라고 우리가 뭔가 애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나 예, 이런 거 좀 뭐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런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집 앞에다가 아파트에 살지만 집 앞에다가 그 새 먹이통 예 그거를 매달아 놓고 예 이렇게 기르면서 기르는 게 아니라 관찰할 수 있는 예. 그 새를 어떻게 보면 내가 관찰하기 위해서 약간 유혹하는 의미도 좀 있더라고요. 예. 네. 그 새 모이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아파트나 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숲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이대를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5월에 이사를 갔는데 5월이니까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자잖아요. 정말 새벽에 그 새소리가 봄에 새소리가 이렇게 크고 다양한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새소리가 정말로 다양한 새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제가 새를 잘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한번 모이를 놔보면 얘네가 와서 먹을까? 이제 올까? 가까이 오면 관찰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창 너머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낳는데 온 거예요. 20하루 만에 처음 참새가 왔고. 그래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모이대의 이제 장점이에요. 그리고 모이대는 또 유혹을 할 수도 있지만 유혹하는 마음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인데 또 하나는 겨울에 새들이 먹을 게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열매도요 사람들이 심지어 도토리도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숲은 점점 줄어들고 얘네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은 그러다 보니까 겨울 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특별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다진 그 분태 땅콩이라고 하는 그거랑 그다음에 뭐 얘네들 먹이 그게 한 달이면 돈 꽤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사용료라고 숲을 이제 없애버린 만큼 사용료라고 주는데 근데 이제 이 집에서 지금 8년 넘게 살고 있는데 작년에 2번 관리사무소에서 경고가 왔거든요. 이제 내내 조용히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기른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모이대 놓고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아파트에서 괜찮냐? 괜찮아요. 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인터폰이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변에 주민들이 새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런다.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새소리가 엄청 그러니까 창을 열어놓는 시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굉장히 새소리가 많거든요. 근데 이 새소리가 겨우 이제 그리고 제가 새들한테 야 좀 조용히 먹어. 내가 어멘다 막 싸움도 하고 아무튼 시끄럽긴 좀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근데 막 엄청 가슴 막 쿵쾅거리고 내가 이제 모이대를 접어야 되나 그럴 때 그래요? 그러면 이 주변의 새소리가 다 조용해지면 저도 모이대를 없앨게요. 두 번 경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그 주민이 뭐 그런다고 해서 아니 주변에 새소리가 얼마나 큰데 왜 우리 집 가지고 그래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고 아무튼 그러고 지금까지 이제 얘기는 없어요. 지금 이제 조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모이대를 설치를 했을 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시끄럽기도 하지만 얘네가 와서 똥을 많이 넣어요. 예. 그래서 그럼 밑에 뭐 이런 배변판을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그 버드 피더에서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누니까 그 베란다 밑에 이렇게 콘크리트 있잖아요. 거기가 좀 거기에 쌓여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이제 대청소를 하는 거죠. 비 올 때마다 비 올 땐 창을 닫으니까. 그래서 밖에 있다가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고 이러면은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럼 밑에다 좀 배변판을 미리 좀 이렇게 넓게 깔아놓으면 안 근데 될까요? 깔아놔도 이게 부착도 어렵고 아무튼 이제 한번 해보시면 뭐가 문제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아직 저는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래층이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이제 모르셔서 그렇지 관찰해 보세요. 에어컨 실외기 이렇게 뚫으라고 구멍 냈죠. 거기 이제 실외기를 안 쓰잖아요. 그럼 그런 데가 다 새 집이에요. 들락날락하면서 얘네들이 그 새끼 이제 한창 알 낳고 짝짓기 하고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아파트 이렇게 다니다가 어쩌면 사람보다 새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겠 이 새집일 수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새가 주는 즐거움이 되게 커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대상을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대상을 제대로 모르면 되게 성가시고 시끄럽고 귀찮은 존재인데 걔네들의 삶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모이대를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제가 좀 약간 놀랐던 게 다 막 동물 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털 있는 동물 못 만진다고. 예, 그래서 좀 의외였었거든요. 막 동물도 막 척척 막 만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새하고 개 이렇게 이런 털들 깃털도 못 만지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만지지 않아도 저도 놀랬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한 5살쯤에 닭한테 한번 쪼이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공포가 있나 보네. 조류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그래서 숲을 이제 공부하고 곤충까지는 다 했는데 새는 제가 공부를 안 했었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예전에 이우만 작가도 청년당 박수상 수상 이우만 쌤이랑 한 10수년 전에 같이 이렇게 숲을 다니면서 할 때도 그분이 막 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는 새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새는 정말 이렇게 깃털 있는 거 이제 어쨌든 두렵고 또 비둘기도 인상이 좋지 않고 막 이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그런데 우리 집에 새가 오면서부터 자세히 관찰하니까 새가 이렇게 참새가 가장 많이 오는데 참새 이 눈이요 반짝이 있는 거 보면은 아세요? 그 느낌 아시죠? 이분 아시는 거.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이 작은 존재가 얘네 고작 한 15g 내외거든요. 근데 이게 이 15g도 살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고, 근데 이 책에 나오는데 어느 날 아침 이렇게 6월에 강의를 가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이었어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날이었어요. 6월에. 근데 정말 이렇게 막 지금이 이렇게 새들이 이제 둥지를 떠나서 어른 새로 이제 가는 이제 이행하는 이소하는 때거든요. 그 새가 아직 여기 이렇게 부리에 노란 게 남아 있는 아기 새예요. 깃털이 다 안 났어. 얘가 둥지에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얘가 비에 쫄딱 맞고 그럼 체온 떨어지고 곧 죽거든요. 그 애가 길바닥에서 어미를 찾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선 제가 그때 강의 가는데 청바지가 여기가 다 젖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렸는데 얘가 여기서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제 강의 시간 다 됐어요. 학교 거의 근처인데. 근데 얘를 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 근데 제가 새를 못 만지잖아요. 그래서 우산으로 얘를 이렇게 해서 높은 데 좀 올려주려고 비해서. 근데 우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얘가 피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정말로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를 딱 느꼈거든요. 본능적으로. 또 한 번 이렇게 우산을 하려니 얘가 또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제가 우산을 팽개치고 손으로 처음으로 새를 안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높은데 뭐 놔주고
오긴 했어요. 뭐 머리는 산발이 되고 그 상태로 선생님은 전화 계속 오고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뭐 이런 좀 늦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애들에게 얘기를 제가 막 비에 쫄딱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였어요. 이게 아마 그게 초등학생이니까 더 예, 감흥이 있었을 거예요. 어른들 같으면 아유 그래도 제 시간에 와야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맞아요. 초등학생이라서 아마 예, 네. 그 새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마 그 새는 얼마나 고마웠을까봐 그런 마음이 초등학생이니까 오히려 더 있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또 이 책 보면서 그 탐조하러 막 산으로 막 섬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탐조를 할 수 있구나. 얼마든지 도시 안에서도 우리 집 앞에서도 새를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이게 뭐 어디로 막 먼 데로 막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그거를 네, 알게 네, 네. 되는 점도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 탐조 이제 물론 섬에 가서 새로운 새들 우리나라를 지나치는 이제 나그네 새 뭐 이런 거 보는 건 되게 좋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제 차를 타고 되게 탐조하려면 계속 차를 타고 뭐 그 새들이 주로 오는 해안가를 이동하든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하면 결국은 새들 우리가 보고 싶은 새를 오래 못 보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못 보는데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근데 또 그분들 다 뭐라 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이 다른 생활은 탄소를 줄이겠죠. 그래서 그 비축된 탄소로 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집에 우리 동네 그다음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탐조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일단 그 궁궐이 저는 조선이라는 이제 그 조선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 궁궐. 그 궁궐 자체가 아니라 궁궐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하잖아요. 숲이 우거졌잖아요. 정말 작년에 동박새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새들이 와요. 그래서 서울은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 서울에서도 충분히 탐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전철 타고 탐조 가능합니다. 실은 여기 바로 근처에 선정릉 있잖아요. 그 선정릉도 실은 이게 릉이 아니었으면요 이 강남 한복판에 그렇게 녹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행운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게 환경 문제가 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인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활동가들 또는 이런 환경운동가들하고 또 연결되는 또는 그런 사회단체들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으로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환경운동가 또는 환경운동 단체하고 뭔가 연합을 해서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또 부분들이 너무 또 있죠. 중요하죠. 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왜냐하면 환경단체도 너무 많잖아요. 예. 환경단체 많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저 환경단체가 과연 올바른가, 무슨 비리를 저지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데 대한 의심이 많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걸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환경 문제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어디에다가 후원을 하면 좋아요, 막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글로벌하게 본부가 있는 데는 굳이 우리가 후원을 안 해줘도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데가 환경운동연합이에요. 그게 이제 각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환경운동연합의 기본 정신 자체가 오염되거나 뭐 비리투성 이렇지는 않아요. 이제 물론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두 가지가 나왔다고 해서 저게 전체를 매도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사실은 이제 그 단체들이 뭐 골프장이 들어서려고 했던 데를 막아서 됐던 데가 상암동이에요. 하늘공원 거기 골프장 들어서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어떤 공공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명히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단체 회원이 돼서 그 단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되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내셔널 트러스트 잘 저는 아시잖아요. 내셔널 트러스트 회원이거든요. 네, 여기 예. 저도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했고 근데 그 내셔널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 쪽에 그 여기 책에 들어가는 글에 나와요. 이제 피터 레빗을 그렸던 베아트리스 포터를 비롯해서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빙산의 일각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드러나는 빙산은 진짜 물 위에 이렇게 요만침이잖아요. 이게 저는 개인의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실천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실천을 해봐야지 바로 벽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내가 실천을 아무리 해도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냐면 우리도 하지만 우리가 회원이 돼서 환경단체들이 그 많은 목소리를 더 담아낼 수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결집이 됐을 때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지역민들이 열심히 쪼아대라. 뭐 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수 같은 경우도요.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럼 내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들을 찾아가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떤 노력하고 있어? 그거를 막아낸다면 다음 기회에 또 뽑아줄게. 뭐 이런 거. 우리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그냥 표 찍어주는 거를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정치 행동을 하자. 우리 삶이 정치잖아요. 가끔 사람들은 제가 이제 후쿠시마 뭐 이런 얘기하면 왜 정치적인 얘기하나 그런 얘기 듣거든요. 우리는 삶 자체가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다 우리의 생존과 연관이 그렇죠. 되어 있는데 관심을 또 없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실은 저는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한 게 어린이가 10년 뒤에는 투표권을 갖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정말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어린이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고 또 그들이 투표권을 가졌을 때 제대로 어떤 그런 공약을 잘 내는 사람에게 그들이 또 투표하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이 책은 왜 우리는 꼭 사야 될까요? 이런 얘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최은영 작가님의 꿈이 5년 내 볼로냐 가시는 거라서 네, 그 어떤 시작점과도 같은 네. 첫 출판로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고 어쨌든 이 책만이 품고 있는 그 좀 따뜻한 이야기가 인간과 어떤 비인간 동물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 책을 꼭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아이도 말씀하셨지만 어른하고 자녀하고 같이 놓고 같이 꼭 보기에 보시면 참 좋겠어요. 되게 진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책을 늘 어떤 그 뭐랄까 약간 그 딱딱하고 이제 이런 책들을 지식이나 정보가 좀 많이 집중되는 책을 쓰다가 저도 좀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잘 쓰거든요. 재미있게. 그리고 사실 되게 좀 유쾌한 인간이기도 한데 늘 이제 굉장히 좀 경직된 그런 걸 썼던 것 같고. 왜냐하면 되게 테마 자체가 맞아요. 항상 심각하게 뭔가 이렇게 네, 막 네. 이렇게 전투 태세를 갖추고 막 이러고 가야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정말로 제가 책을 할 생각 전혀 없이 작년 1월 29일부터 그냥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이렇게 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되게 놀랍기도 한데 이제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굉장히 따뜻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정말 똑떨어지게 잘 그린 사람들의 그림보다 따뜻하다. 근데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대상을 생각하고 막 이제 울 때도 있었고요, 울컥할 때도 있고 막 기도를 제가 막 해줄 때도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대상에 대해서 뭐 너 정말 천수 네가 받은 그 수명 다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읽어보세요. 네. 자, 그럼 혹시 여기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또 혹시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옆에서도 보고 페이스북에서도 봤는데 책으로 나오니까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연히 잘 그렸다 그러면 너무 사기다. 혹시 무대를 갈 준비다. 그러니까 좀 그림에 어려서부터 소질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이게 매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 그게 무슨 그림에 재능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나요? 그거하고 손발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뭐 토요일마다 저희 좀 초등학생들하고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데 이번에 이제 수라 영화를 보고 나이가 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7년이면 끝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그리고 수라를 보고 나서 그 수라라는 영화를 좀 되게 핫한 영화인데 그 엄마한테 인간만 없어지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기후 우울이 그 아이에게 이제 조금씩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아이들에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얘들아 이걸 열심히 하자라고는 권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참 답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경우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라 그러면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컨텐츠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 이제 기후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진짜 참 이렇게 뭔가 굉장히 좀 비극적이고 안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는 느끼잖아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살 방법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협력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서로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있게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다 불행한데 나만 행복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사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는 차별화된 뭔가를 갖고 싶어서 얼마 전에 그 아파트 광고가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원하는 당신에게 그랬다가 이제 한번 문매 맞은 적이 자기네 있었죠. 아파트가 럭셔리하다고 자랑하느라고.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거의 정점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 정말 재난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게 이런 방법들이 지금은 이제 논의가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만 사라지면 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거는 굉장한 폭력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전달해준 어른들이 전 되게 미워요. 아니 인간이 내가 없는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협력을 해서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다 한둘이고 공주 왕자다 보니까 협력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이 해야 될 역할이죠. 서로 뭔가를 협력하고 같이 코업을 했을 때 이렇게 느끼는 그 기쁨, 그런 성과 이제 이런 걸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사실 기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정말로 이렇게 좀 재앙적인 면으로 치닫고 있어서 되게 마음은 아프지만 근데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협력이라는 그거를 그 키워드를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하면 우리가 진짜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서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콩반쪽 나눠 먹는지 그런 거를 자꾸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림은 사실은 선생님 처음 제가 올렸을 때 보셨죠? 그림이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는 거 느끼시죠? 조금씩 좋아지긴 네, 했어요. 그 열심히 그래도 하면은 처음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화가가 꿈이었어요. 그림을 되게 그리고 싶어 했고 그 옛날에 그래서 화실을 제가 다녔었거든요. 국전 준비하는 아저씨 아줌마들 사이에서 유화 냄새 맡아가면 옆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 근데 이제 너무 늦게까지 아이가 막 그 화실에 초등학생인데 빠져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 아빠가 이제 화실 그만 다니고 피아노를 배워서 취미도 없는 피아노는 이제 금방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이제 하고 싶었긴 했죠.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근데 그걸 거의 내내 이제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과학자가 꿈이었고 이제 그러다가 진짜 작년부터 그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림을 그렸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죠. 이건 재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열심히 하시면 그 사람들이 다 요즘 제 주변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 늘어났어요. 아시죠? 날마다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하면 된다. 근데 그림 그리는 게 약간 좀 자기 자신을 힐링시킬 수 있는 네, 어떤 진짜. 그런 어떤 네. 시간이 돼서 그런 면에서 뭐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면은 또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없으시면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원하고 원하시던 행운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비도 내리고 날씨도 굿은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남북상 북콘서트 제30회입니다. 그동안 상 받은 작품을 30개를 다 알려드리기는 너무 힘들고 올해 상 받은 작품 제목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지퍼백 아이가 상을 받았고요. 2월 달에 구름 사다리로 모여라, 3월 달에 별과 소년, 4월 달에 푸른 숨, 5월 달이 아이가 여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 사계절 기억책이라는 최원현 선생님의 책이고 블랙피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드디어 선정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읽어봤더니 수필 형식이면서 또 본인의 그 개인적인 생활상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통으로 다 안 읽고 그냥 쪼개서 그 하나 아이템씩만 따로따로 시간 나눌 때마다 조금씩 읽어도 예,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뭐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예, 별로 크게 부담 갖지 않으면서 우리 주변에 예, 어떤 그 자연들이 어떤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인간이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예,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럼 일단 시상식 먼저 해야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장은요, 예, 글씨가 예, 특이하고 예쁘기로 소문난 예, 일산의 동화나라 정병규 선생님이 손수 써서 예, 매번 보내주시는 상장입니다. 제30회 청년당 밥상 사계절 기억책 편집 강정민님. 위 편집자는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작가 디자이너와 함께 조율하며 개성이 뚜렷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독자들과 함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23일. 예, 제30회 청년당 밥상 사계절 기억책 글과 그림 최원영 작가. 위 작가는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가까웠던 자연 속의 친구들을 찾아 기억하고 기록하여 마침내 오래 남을 책으로 꾸며내었습니다. 그 노고와 함께 독자들을 대신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26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참 많이 어색했었죠. 널 처음 만난 날 멀리서 좋아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숨이 가득 차 올라서 아무 말하지 못했는데 너는 말없이 웃으며 내 손 잡아줬죠.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좋아하는 내 맘이 표현이 안 돼. 꿈이 아니면 좋겠어. 자꾸 웃음 나와 내 모든 걸 다 준대도 너에겐 아깝지는 않아. 이 순간이 영원하길 나 정말 행복해.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만나서 행복하고 싶어. 두 번 다시 울지 않을래. 오직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나를 아껴줘.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야. 우린 함께니까. 나나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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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이 길 위에 그대와 함께 나눈 우리 추억이 있네요. 발걸음 멈추고 뒤돌아보며 금방이라도 그대 나타나 날 안아줄 것 같은데 보고 싶어요. 많이 아직도 그리워요. 그대의 소중함을 왜 난 이제야 안 거죠.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사랑하고 싶어. 처음 만났던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사랑받고 싶어. 너 하나만으로 벅찼던 그날처럼 다시 내게 돌아와요. 잘 지내나요? 나는 아직도 그리워요. 그대의 빈자리는 왜 채워지질 않죠.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사랑하고 싶어. 처음 만났던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사랑받고 싶어. 너 하나만으로 벅찼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려요. 숨을 쉴 때마다 밀려오는 그리움에 습관처럼 내 마음은 그대 찾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사랑받고 싶어. 사랑한단 말하고 싶어. 다시 한번 내 맘 전할 수 있다면 다시 사랑하고 싶어. 너 하나만으로 벅찼던 시간들을 되돌리고 싶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그대 다시 볼 수 있길. 감사합니다.